알았어, 나도 앞으로 피곤하면 좀 거칠게 갈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사람인 거 알잖아. 저기 게임하다가 새벽 5시에 아, 뭐 하다가 새벽 5시에 롤체나 롤체? 재밌겠다. 과학. 과학 중요? 논문을 하고. 형님 롤 잘하시는 거 논문 번역하고 지방하고. 많이 부드럽지 않아? 너무 힘이 없어. 찬양. 응. 롤 잘하는 거 출처 쓰는 거 두개 아까 심신 안 좋은 제가 알죠? 저 공업 빼고 다 잘하는 거. 진짜요? 친구 입소리. 오! 뭐야? 신기하다. 그리고 어쩌는데? 책 돌리기. 오! 계좌 돌릴 수 있어. 우와, 뭐야? 책 돌리면서 수업 영상 찍어서 뻑큐하기. 맨날 피자를 먹었어. 응. 화도 있으면 안 돼요. 쌤 손 호루라기 하시죠. 뭐? 폰으로 그게 뭐야? 이거 그냥 그 뭐야, 미친놈아. 아, 이거 오, 뭐야? 네. 나중에 면접 볼 때 쓰면 되겠네. 자기장 상업 보조상입니다. 생각하겠는데? 무섭지 않다. 되겠다 이거 아, 네, 필수. S이에요. 제가 오늘 수업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뛰쳐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주차 문제로 나가는 걸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전화가 올 거야. 바꿔 나갈 것 같아. 알겠죠? 찾기도. 와 핑크킹 개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 제가 안 해요. 여러분이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그 1487번 이거 우리 중간고사 내용이잖아, 그치? 맞아요? 네. 얘들아, 루트끼리 나눴음 했더니 빽이 생겼어. 그러면 분자는 양양수, 분모는 음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분자는 0하고 똑같아도 상관없죠? 그치? 0이 돼도 상관없죠.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좀 가야겠죠. 자, 149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있는데, 봐봐요. 얘들아, 지금 이게 x하고 a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맞아요. x 3하고 x 1이 0보다 작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돼. 무조건 됩니다. 자, x 이렇게 될 거고요. e 하나, a 하나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다르게 두 번째 거는 왜 부동호를 안 썼어? a가 2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맞아? 그런데 부동호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염두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랑 연립부등식 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첫 번째 거는 노란색으로 할게. 1부터 3이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A는 모르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만 표현하자. 마이너스 2 여기 있어. 됐어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연립 부등식을 했더니 그 결과가 2부터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2부터 3은 여기가 지금 공통 범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파란색이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돼야 공통 범위가 2부터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정리됐어? 그럼 재성아, 2라고 하는 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a랑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결국은 수직선을 그려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a를 찾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면 난 수직선을 그리기 싫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봐봐, 얘들아. 1하고 3이죠?
1하고 3이죠. 여기 3 나와 있죠. 그치?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죠.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으나 서술형에선 감정 당하겠죠.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3단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9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조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 기억해야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부동식 정리하면, 자, 태호야, 인수분해 되죠? 3하고 5로 되죠?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 이항하고 2로 나누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재성아, 절대값 빼면은 5보다는 작고 5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현우가 각각의 항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a만 더하게 되면 자, a하고 마이너스 5, x 그리고 a하고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자, 노란색이 3부터 5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 파란색이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첫 번째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5 이렇게 있거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a 마이너스 5부터 a 플러스 5까지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잖아. 봐봐. a 플러스 5가 3보다 어때야 되는 차가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봐봐. 얘들아. 얘 포함해 안 해? 얘도 포함해 안 해? 그럼 둘이 같아도 상관없죠. a 플러스 5가 3이 돼도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마지막에 두고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잘 체킹해야 돼. 재성이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 얘는 5보다 누가 커야 돼? a-5가 커야 돼. 그런데 같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두 개 찾았으니까 답은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네, 필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하나 꼭 한 판 지옥하게 되겠네요. 그쵸? 그게 뭐예요? 상당히 실망입니다. 자, 1490번 보도록 할게요. 어허!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 밑줄 치세요. 만족하는 정수가 4개다. 밑줄. 자, 실제로 이런 게 시험에 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 풀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풀게요. x-3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말했죠. 얘들아, 복잡해 보여도 이 새끼 무조건 무슨 분해 된다고? 인수분해 되니까 꼭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재성 어떻게 될까? x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거는 x 빼기 4하고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하고 a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겠죠. 맞아요? 그치?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연립부등식 했더니 자,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다? 4개다라고.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려볼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지금 될 거야. 자, 그럼 요렇게가 첫 번째 조건인데,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하자. 4가 어딨어? 여기 있어. 근데 겹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치? 맞아? 근데 정수가 4개가 돼야 된대. 여기 3 하나, 2 하나, 1 하나, 0 이렇게 있겠죠. 맞아? 그럼 a라는 게 어디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으면 딱 되겠네. 맞니, 재성아? 자, 그럼 벌써 우리 판단한 거야? 아,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은채야 0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봐봐. 자, 지금 색칠돼 있는 거 확인해야 돼. 그럼 재성아 0이랑 같으면 돼, 안 돼?
0이랑 같으면은 0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돼야 안 돼?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정수가 5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겠죠. 넘어갈까요? 네. 자, 됐겠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다, 그쵸?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풀이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그쵸? 현아가 힘 좀 내. 왜 그래? 내고 있습니다. 말대답이야? 안 되겠네. 내는 다 까먹었네. 써봅시다. 자, 둘 다 썩 마음에 드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무조건 뭐는 될 거다? 인수분해 될 거다. 이거를 믿고 가셔야 돼요. 알겠지? 만약 안 되는 거 나오면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네, 무조건 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얘 쪼개볼 건데, 자, 봐봐, 얘부터. x. 자, n 플러스 1하고 n 있을 텐데, 자, 어디에 빼기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둘이 더했을 때 빼기 1만 남겠죠. 그쵸? 그럼 이 새끼는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x 더하기 n이 될 거고 0보다 클 거고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n 하나 그리고 n 플러스 1 하나가 생기겠죠. 그쵸? 맞아요? 재생이 괜찮아? 자, 이제 좀 더 봐봐. n은 무슨 수? 하나, 둘, 셋. 자연수. 둘 중에 웬 O 누가 더 커? 오른쪽이 클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치? 무조건 오른쪽이 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n,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n보다 작고, x가 n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자, 뭐로 해볼까? 자, x 쪽이고, 마이너스 n 제곱에 마이너스 n 하면 되겠죠. 대상이 되니?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n 제곱.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의 n은 뭐가 되고요? n하고 n 제곱이 되는데, 잘 봐. 자, n은 자연수인데 1 대입하면 서로 똑같죠? 그래서 1이 안 된대. 그치? 그래서 1이 안 된대. 그럼 누가 무조건 크다는 거야? n 제곱이 무조건 크다는 거죠. 왜? 2부터 대입할 수 있잖아, 자연수를. 그치? 그치? 괜찮니? 1이 안 된대. 만약에 1이 가능하면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1 초과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n제곱이 크겠죠. 다들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자, 부등호 방향 잘 확인해. 어떻게 돼요? 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뭐 할 거냐면 수직선에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n이 있고요. n 플러스 1이 있어.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봐야 얘들아. n이라고 하는 건 n 플러스 1보다 작은 게 자명한 사실이야.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n 플러스 1하고 n제곱 중에 누가 더 크냐 궁금한 거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자연수는 최소 2부터잖아. 그치? 재성아, 2 대입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지? 자, 3 대입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4 대입해도 밑에가 더 크죠? 무조건 밑에가 크죠? 그치? 이것도 사실이지. 그러면 n제곱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다 미지수긴 하지만 대수 비교는 가능한 거죠. 재성이 되니? 그러면 결국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x가 n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맞아?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야? 정수 x가 11개 이하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의 개수다? 정수의 개수다라는 거야. 잘 봐. 이거 딱 보고 정수의 개수 몇 개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난 항상 자연수로 예시를 드는 편이야. 알겠지? 봐봐. 얘들아, 1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정수 몇 개야? 9개죠. 그쵸? 그냥 10에서 1을 빼면 그게 9개. 정수의 개수가 되지. 지금 얘도 자연수잖아. 그치? 등호 맞췄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의 자연수의 개수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 똑같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 뭐가 똑같아? 정수의 개수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찾는 정수의 개수는 n제곱에서 죄송한 n 플러스를 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새끼가 몇 개 이하래? 그 새끼가 몇 개 이하래? 11개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얘조차도 몇 차 부등식인 거야?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이거 풀어서 자연수 n의 값을 모조리 찾아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아? 아, 그럼 돼. 네, 넘어가도 될까요? 세상 괜찮아? 태호 괜찮아? 손가락 필요해? 자, 넘어갈게요. 뒤에 또 있네?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1505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내라고 한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아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정 목소리. 자, 15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밑도 끝도 없이 고민하지 말고 인수분해 될 거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부터 쪼갤게요. 어우, 딱 깔끔하게 3하고 A제곱 나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 새끼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A제곱 X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겠네. 얘가 자, 근데 봐봐. A가 2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A 제곱이라는 해와 마이너스 3이라는 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죄송아, A가 어차피 2보다 크니까 빼기 3보다는 A 제곱이 크겠죠, 그쵸? 맞아요? 그치?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지.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죄송한 인수분해 돼야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바로 또 나오죠? X 더하기 A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만족하는 X가 은채야 마이너스 A가 9야. 그치? 근데 민서야, A가 2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죠, 무조건. 그치? 얘가 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가 9보다 크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밑줄 꼭 치세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들아,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통범위가 없을까? 그건 아니죠. 얘들아, 만약에 공통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공통범위는 존재하지만 정수는 없죠. 그쵸?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3단계는 아니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수직선 그려서 판단하죠, 뭐. 자,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부터 A제곱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부터 9잖아. 오, 마이너스 A. 귀찮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봐봐. A가 가장 작아봤자 2.1 정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대충 쓸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는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이해됐어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거나 할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작은, 가장 큰 마이너스 A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사이에는 정수가 생겨, 안 생겨?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점 몇이기 때문에 정수 안 생기죠. 그럼 이 파란색이 더 왼쪽으로 간다 하면 당연히 더 정수가 안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쪽에서는 애초에 정수가 발견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석이 괜찮니?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생겨야 돼? 자, 얘가 9보다 크다 해서 정수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9가 여기 있으면은 정수 생겨 안 생겨, 세상아?
안 생기죠. 왜? 애초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생겨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아, 정수가 안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9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정수가 안 생기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10 생기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맞지, 재동아? 자, 그러면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보다 작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 자, 10보다 작아야겠죠. 맞지? 10보다 작아야겠지? 근데 10이랑 같아져도 상관없죠. 왜? 얘가 10이랑 같아져도 10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치? 맞아?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A 제곱이 10.1이 되는 순간 정수 10 하나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10까지만 돼야겠죠. 괜찮아? 그러면 정수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뭐가 돼? 10이 될 거고, 그거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100, 뭐야? 뭔 소리야? 10이면 루트 10이죠. 그쵸?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 최대값을 제곱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10 찾으라는 거거든. 결국 뭐야? 아, 최대값의 제곱은 10이구나. 왜? 10이면 정수 생기는 거 아니냐? 여기 등호가 없어요.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이 된다 하더라도 부등호에서는 10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치? 됐어요? 다들 괜찮아? 그럼 최대값은 10 맞죠? 이해하기 되니? 들게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무조건 끝낼 겁니다. 네. 자, 활용 넘어갈게요. 네, 활용. 15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하면은 유형 5개만 더 할게요. 다시 그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있다.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 둔간 삼각형이 되고 싶다. 이거 우리 언제 많이 했어? 이미 중간고사 때도 했었죠. 맞지? 태호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들아, 세변의 길이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야, 태호야? 앞에서 봐. 가장 작은 게 셋 중에 뭐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가장 작은 변의 길이가 무조건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다 양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딩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대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 그치? 괜찮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민서야 뭐 있어?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그쵸? 직각이면 똑같잖아. 자, 둔각이라는 건 각이 벌어졌으니까 빗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 이용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제가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10번이 좋을 것 같아. 태호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치? 글 읽고 있고, 그치? 사실 싫어하죠? 그럼 태호가 풀어볼래, 하자? 아니요. 진짜 싫어하네. 장난이야. 좀 작게 해볼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아, 너네 이런 문제 특징 알죠?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고 풀라고 하면 사실 푸는 것 자체는 할만해, 그치? 근데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읽기 싫은 거잖아. 천천히 읽어볼게. 1kg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 비용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50km일 때, 자동차의 경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0만원, 철도의 경우 x 플러스 13만원, 선박의 경우 2분의 1 x 플러스 15만원이라고 한다. 1kg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자동차나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운송거리의 구간을 무엇이오라고 돼 있죠.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벌써 좀 짜증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걸 좀 연결시켜 볼게. 자, 어쨌든 비용이 적게 든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건 운송거리의 구간이잖아요. 그치? 근데 운송거리라는 건 이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운송거리야. 근데 이 운송거리의 구간을 구하라는 건 x의 범위를 구해서 x의 범위가 답이 아니라 거기다가 50을 곱했을 때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건 이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자동차보다 뭐라고 돼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의 비용이 x 플러스 13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첫 번째는 x 플러스 13이라는 철도로 운행할 때 비용이 자동차로 운행하는 경우의 운송 비용보다 더 싸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자동차가 더 커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철도로 운송하는 비용보다 선박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고도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철도는 그대로 x 플러스 13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야? 선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x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거 두 개 무슨 방정식 하라는 거야? 연립부등식 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얘들아, 이거 연립부등식 하게 되면 결국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치? 뭐 이렇게 나올지 커질지 모르겠어. 아무튼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x의 범위야? 아니야. 운송거리 구간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운송거리 구간이 뭐야? 아까 내가 50x가 운송거리 구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태호 괜찮아? 그럼 우리가 구했던 x의 범위에다가 각각 몇을 곱해야 돼, 태호야? 50을 곱한 게 답이 되겠죠. 맞아요? 일단 끝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태호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고 해석해 보세요. 얘들아, 1513번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겠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안 하는 겁니다. 너네가 손 못 댈 만한 거였으면 내가 진작에 풀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근의 판별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의 판별 미안한데 그냥 판별식 쓰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유형 19번. 아, 이거 위험한데? 저 알아요. 위험한데? 세상이 작고 그 지가 그것보다 크다가 그 해가 없다. 주말보다 성적으로 잘 나오겠지. 자, 하지만 3단계 문제는 할까요? 3단계 문제? 1519번 볼게요. 죄송해요. 몰랐어, 그거를. 하는 게 이게 난 소리를 안 했어. 아, 안 풀었다고?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죄송해요. 하기로 하고서는 저. 어디였지? 진짜 자강 도천이다, 진짜. 네? 자, 볼게요.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중 봐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잘 봐, 잘 봐. 그럼 내가 얘를 분할을 해볼게. 오. 네. 전 책에다 돌릴게요, 그냥. 자, 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봐봐. 두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이 새끼가 실근 가지고 이 새끼가 실근 가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쵸?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새끼가 실근 가지고 두 번째 새끼는 허근을 가질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새끼가 허근을 가지고 이 새끼가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둘 다 허근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실근일 때, 실근 허근일 때, 허근 실근일 때를 구해서 더 할래? 아니면 그냥 전체 범위에서 허근 두 개를 뺄래? 그치.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라는 문제처럼 빼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선생님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과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싹 다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자, D1은 짝수공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 허근이죠. 맞아요? 선생님 괜찮아?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이해됐니? 자, 두 번째 D2 가도록 할게요. 자, D2는 이 녀석의 판별식인데 짝수 공식 못 쓰니까 기분 더럽네요. 그쵸? 맞아요? 네, 확통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은채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3하고 A 제곱에 더하기 2A에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3A A가 어떻게 돼?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괜찮니? 자,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A는 뭐보다? 자,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봐봐. 둘 다 동시에 허분이 되고 싶은 거 찾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둘이 무슨 부등식 해야 돼? 연립부등식 해야겠죠. 됐니? 자, 그럼 이거 연립부등식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3분의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봐봐 얘들아. 우리는 얘를 뺀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반대가 답이 되겠죠. 맞아?
그럼 이 부등식의 반대는 뭐가 돼? 최종적으로 A가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응.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가 된 거지. 그렇지. 괜찮아? 응. 얘들아 혹시 일요일날 아니다. 이번 주는 자습 부르지 않을게요. 네. 저희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네네. 이번 주는 설명 없고요. 다음 주부터 자습 개방할게요. 알겠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타서? 나도 사람이잖아. 다음 수요일에 몇 시에요? 오전 할까요? 10시. 근데 은채 국어 있지? 네. 10시에 있어? 근데 그날 국어도 막 오전 한 거를 근데 어차피 이제 수학은 수업보다 이제 시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다른 과목 끝나고 시간 날 때 시간 잡아서 그냥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 맞춰서 뭐 10시 와야 돼 이럴 필요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웬만하면 진도 끝내려고 한 거야. 행렬은 솔직히 한 번이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조졌네 이거?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찾아요. 네,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돼. 잘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행렬 알지? 행이 뭐야? 손으로 삐작삐작 해봐. 열은 뭐야? 야 역시 학원은 넘어갈게요. 맞아. 틀렸어. 내가 몰라. 행렬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니까 순서로 생각하면 돼. 가로니까. 알겠지? 큰일 났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실근의 보답 판합국. 드디어 판합국 나왔어요. 네, 혜연이가 정신을 놨습니다. 네, 공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저격. 자, 개념 설명 그래도 하고 가야겠죠. 보라색이 어디 있어? 하나뿐이요? 바보. 자, 보도록 할게요. 봐봐, 얘들아. 시끄러. 자, 2차 방정식의 부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텐데,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를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시간 관계상 요거 띄워놓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굳이 표현하게 되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큰 케이스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썼어, 재성아? 판별식 썼죠? 두 번째 근거계수의 관계를 다 썼죠.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자, 근이 두 개 존재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수학에서 근이 부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다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그냥 두근이라고 한다? 그럼 중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판별식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양수다 보니까 둘이 뭐 해버렸어? 더 해버렸죠. 맞아?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서로 어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야? 둘 다 양수니까 미친! 세 번째는 뭐야? 곱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실근의 부호가 나올 때는 세 가지를 꼭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게 판별식과 합과 곱을 쓰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은채 괜찮아? 자, 근데 만약에 왜 지금 나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냥 앞에서 깔짝깔짝거려 그냥.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겠죠. 맞니?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야. 음수 더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곱했을 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맞아? 그런데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해.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뭘 안 썼어? 판별식과 합을 안 썼죠. 그쵸? 얘들아,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잖아.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맞지? 그냥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중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무조건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써도 돼요.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세상이 괜찮니?
그럼 두근의 합을 생각해보자. 두근의 합의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럼 뭐만 쓰면 된다? 곱했을 때만 명확하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만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첫 번째,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다. 두 번째,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랑 같다. 세 번째, 절대값 알파보다 절대값 베타가 크다라고 할게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관리면 얘가 이런 조건을 써줄게.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해볼게. 이해되니?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니까 두근의 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절대값이 서로 같은데 부호가 달라. 그럼 두근의 합이 태호야 뭐가 돼? 태호씨. 자, 대답해봐 현우가. 두근의 합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 그럼 실제로 더했을 때 합이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크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만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자, 그러면 바로 밑에 1520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 이거 부등식을 풀진 않겠습니다. 알겠지? 주어진 조건만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할 건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두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뭘 쓸 거다? 판별식 쓸 거다. 알겠니? 그럼 재성아, 판별식이 이거보다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죠.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써야 돼? 두근의 합을 써야 돼. 재성아,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아요. 그치? 그럼 세 번째, 재성아, 두근의 곱은 0보다 어때? 크겠죠. 이 세 가지 조건 써서 하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두근의 합이랑 곱이라는 건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하라는 거야. 알겠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523번에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자, 제가 풀진 않을 건데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순간 두근의 곱만 쓰면 돼. 은채야, 알겠지? 근데 민서야,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어? 음근이 양근보다 절대값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3단계 2개 짧은 거 해야지. 안 돼, 누구야? 현욱이 진짜. 현욱이 이 새끼 진짜 정신 안 차려? 아! 뭐야, 왜 신용 억울해? 뭐야? 이런 족밥 문제에서 허하면 어떡해? 너네 화목에 여자 조교수님 계시나? 대세 영어에 화목에? 좀 많아가지고 영어들 예전 조교수님 3명 그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그게 많아. 이름도 이름만 예인 예인쌤. 오. 예인쌤이 내 제자죠. 맞아요. 아시던. 그래서 어제 가니까 핑크쌤 예인아 잘 지내? 소개팅 잘하고 있어? 할 때 미팅 잘하고 있대. 좋아 더 많이 하고 그래 뭐 특이사항 없지? 그러니까 센반 애들이 있으면 뒷담 존나 까던데요? 이러더라고. 조만간 제가 피해 잔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반발. 일단 전 아니겠어요. 전 아니에요. 네, 1등 후보죠. 왜냐면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지은쌤 추종자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가능성 좀 있고. 모든 민혁이 왜 눈 흐려? 왜 흐리는 애들 되게 조심해. 자, 가자. 자,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지금 이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 그냥 풀면 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암기해서 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의 형태가 사용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라리 여러분의 센스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암기해서만 풀려고 하게 되면 너네가 사실 이거 접근 잘 못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잘 봐.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물어볼 거냐? 봐봐. 하나가 양수고 또 다른 하나가 양수일 때가 있겠죠. 맞아요? 태어 괜찮아? 그럼 태어 두 번째는 하나가 양수인데 하나는 0이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가 양수인데 하나가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럼 재성이한테 물어볼게. 이 녀석의 조건과 이 녀석의 조건과 이 녀석의 조건이 있잖아. 그치? 봐봐 얘들아. 그럼 이 각각의 조건을 연립부등식을 해야 될까? 각각의 조건이 다 답이 되는 걸까? 각각의 조건이 다 답이 되는 거죠. 왜? 얘랑 얘는 겹칠 수가 없어요. 맞잖아. 얘랑 얘도 겹칠 수가 없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너네 범위랑 여기서 구한 조건과 여기서 구한 조건이 다 각각 답이 된다는 거야. 재성이 괜찮아? 우리 절대값 부등식 풀 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세 번째 부등식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에서 또 연립부등식을 또 했어? 아니잖아. 합쳤잖아. 그치? 합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양수래. 그럼 봐봐. 첫 번째 뭐 해야 돼? 판별식. 그치? 맞아? 자, 판별식해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의 합 확인해 봐야겠죠? 두 분의 합이 양수.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아이고, 미쳤나봐. 양수 이렇게 돼야겠죠. 맞지? 이거 계산 제가 그냥 할게요. 자, 그럼 두 판별식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2k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4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분의 합으로 갈게요. 점선. 자, 두 분의 합은 뭐야, 재성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k. 그렇지, 마이너스 2k. 그렇지.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죠. 그렇지? 자, 두 분의 곱으로 가자. 자, 민서야, 두 분의 곱은 그냥 2k 곱하기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얘 풀게 되면 어떻게 돼? 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뭐가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봐봐, 얘들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동시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결국 뭐가 돼버려? 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서 끝난 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찾은 해가 되겠죠. 민혁이 괜찮니? 응. 자, 두 번째. 자,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가 0이 된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 무조건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 새끼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결과만 쓸게요. 결과만 쓰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의 합은 뭐가 될까? 두 분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맞아? 왜? 0에다가 양수 더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도 조건이 똑같네. 뭐가 돼요?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두 분의 곱이 뭐가 돼? 현우가? 두 분의 곱은 그냥 0이 되죠. 하나가 0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변형이잖아요. 그치? 그럼 두 분의 곱이 뭐야? 2k에 k 플러스 2가 0이잖아요. 그치? 그 얘는 범위가 아니라 그냥 k 값이 나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괜찮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k는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맞죠? 다시 한번. 얘도 만족하고 음수인 것도 만족하고 이 조건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치? 0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 포함 안 되잖아. 그럼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풀 수 있다. 자, 세 번째 살짝 옆에 적을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죠. 얘들아, 봐봐.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뭐만 쓰면 돼? 두 분의 곱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맞아? 두 분의 곱만 쓰자. 자, 두 분의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표가 작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2k. 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다. 그럼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그치? 이거 세 개를 연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k는 무슨 값이야?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정수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4하고 빼기 3 맞아? 맞아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에서는 이미 정수야.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서 정수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끝. 다 구했지.
이해되셨습니까? 은채 괜찮아? 네, 넘어갈게요. 하나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가서 전학산. 자, 다녀올게요. 네, 지금이에요. 네, 좋아. 그냥 영상 켜놓고 할까? 뒷담 깔 것 같은데. 자, 시작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보도록 할게요. 근의 위치.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 한번 넘어갈 건데,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B라고 하고, 자, 이 참수를 fx라고 할 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이거를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 결과적으로는 얘는 판별식이죠, 그렇지? 얘는 함수값이죠. 그리고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이참수의 축의 방정식. 그래서 한판축이라고 별명을 내릴 거예요. 알겠죠? 한판축. 하나폭 한판축. 자, 그럼 1번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근이 존재는 한다는 거야. 봐봐. 이 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내가 fx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알파라는 해하고 베타라는 해가 있는데 얘가 누구보다 크다? p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봐봐. 근이 몇 개야? 근이 두 개잖아. 그치? 맞아? 근이 두 개인데 그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 반응해줘. 그치? 그럼 첫 번째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냥 두 근이라고 할 땐 너네가 중근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네, 앞서 빨리.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P라는 지점이 존재하잖아. 그치? 내가 이 X는 P라고 하는 거를 fx에다가 대입하면 여기에 무슨 값이 생기죠? 함수 값이 생기죠. 그 함수 값은 우리가 fp라고 정의하잖아. 그치? 맞니? 근데 그 새끼가 어떤 축 위에 있어? 그치? 내가 축 물어보면 무조건 X라고 했죠. 그쵸?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맞지? 자, 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 저는 이거 늘 축방이라고 하죠. 이 축의 방정식도 X값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커야 돼? P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 두 번째 조건은 뭐야? 자, 이번에는 P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럼 봐봐. P보다 작아. 어쨌든 근 두 개인 거 똑같잖아요.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리고 P 대입했을 때 미녀가 그대로 0보다 크겠죠? 근데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이 반대로 뭐가 될까? P보다 작다. 이렇게만 바뀔 뿐이겠죠. 그게 두 번째의 정체라는 거야. 근의 위치를 너네가 찝어서 어떤 조건에 대한 범위를 쓸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서 괜찮아? 은철 괜찮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건 뭐냐면 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P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 원래 세 가지 사용했죠. 판별식 사용했잖아요. 그치? 봐봐. 알파랑 베타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알파 베타는 같을 수 없죠. 다시 한번. 알파랑 베타 사이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같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했던 이유는 실근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 조건의 특성상 알파 베타가 같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부실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함수값. 자, 함수값. 자, P를 밑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번에는 X축 밑에 함수값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축의 방정식인데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그래프를 구성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쓸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쓰셔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답하고 영향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 한 판축을 다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뭐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함수값만 쓰세요. 알겠지?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친절하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봐. 이렇게 있어.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 자, 근데 여기에 p, q, r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들아, 이미 두 근 사이에 q가 있잖아.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축의 방정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쓰면 돼? 함수값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x 같은 재성화 몇 개야? 3개. 3개잖아. p 대입해. fp는 0보다 커 작아 재성화? 뭔가 작아요. 왜? 아, 주대 있게 얘기해봐. 주대 없어? 그러니까 주대 있게 얘기해봐. 너의 소신대로 얘기해봐. 커 작아 확실하게. 커요. 왜 크다고 생각했어? 그럼 설명해봐. X축보다 맞아요. 여기서 소스를 했으면 바로 B 찢어버렸죠, 그쵸? 너네 기말고사 때 내가 너네 나한테 질문할 때 계속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지? 아마 기말고사는 귀가 더 없어질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Q. 죄송합니다. F, Q는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왜? X축보다 아래 있어서 그치? 그러면 F, R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커요. 이거 세 개를 풀라는 거야. 그럼 뭐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거 병이 이거 또 다른 거 할게. 봐봐. 이건 이거야. 똑같아. 집중해. 똑같은데 이번에 P하고 R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그림은 1번하고 2번을 합친 거야. 맞죠? 두 근이 P보다 크지만 R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봐봐. 두 근 사이에 뭐 있니? 없죠? 그럼 한 판촉을 다 써야 돼. 이런 게 좀 짜증난 거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한 번씩 쓸게. D가 여기보다 어때야 돼? Q랑 같아야겠죠? 함수값 P 대입하면 재성은 0보다 커 작아. R은? 커요. 세 번째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몇 A분의 2A분의 B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P보다 크고 누구보다 R보다 작아야겠죠. 이거를 너네가 1, 2, 3번만 외우고 하면 못 푼다고요. 내가 주어진 조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이거 3개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 판쪽 파놨고 이렇게 한번 외워봐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정말 외워서 그것만 풀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너네가 활용을 적절히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민영이 괜찮니? 자, 그러면 자 1527번 봐봐. 두 분이 모두 2보다 크다. 이거 1번 조건이죠. 그쵸? 맞아요? 안 풀 거란 뜻이야.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2번 조건이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529번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거 세 번째 조건이잖아. 이런 건 내가 하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봐도 되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부터 볼게요. 자, 1530번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1이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봐봐. 이거를 문제를 너네가 나 이거 안 풀 건데 그려보고 해석해보라고. 그럼 내가 재성이 오늘 집중 공략 좀 해볼게. 오늘 재성이 털어버릴 거야. 네. 이렇게 틀렸어요. 알았어. 내일 가. 내일 혼내도록 볼게. 내일 9시. 물 안 오네. 지지게 맞아야지. 볼게요. 자, 재성아. 최고창기에서 무슨 수? 시끄러! 최고창기에서 양수, 음수.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그렇지. 됐어요? 자, 알파, 라이트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두 번째 그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지금 문제에서 조건에 맞게 이차 함수와 상성을 다 썼죠. 자, 재성아 물어볼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을 다 써야 될까? 근데 같이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왜 아니야? 그게 그 가운데 1이 있어서. 맞아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누구누구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쓸 필요 없다? 판별식 쓸 필요 없다. 추계방정식 쓸 필요 없다. 그럼 민혁아 우리는 함수값 몇 개만 확인하면 돼? 2개만 확인하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은채야 F-1은 0보다 커 작어? 민서야 F1은 0보다 커 작어? 작아요. 그 2개만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가 가장 쉬운 거야, 태호야. 알겠니? 자, 그리고 3단계짜리 하나 제가 풀게요. 몇 번이냐? 맨 마지막이네요. 1500 평평 별표 2개. 3단계가 아니네? 그럼 안 해도 될까? 그럼 양아치겠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려. x축 아래로 볼로. 자, 알파랑 베타. 자,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 조건 봐봐. 자, 조건이 막 여러 개 써있죠. 첫 번째, 알파랑 베타는 대소관계가 이렇대. 같을 수도 있대. 그럼 중근도 될 수 있다라는 뜻. 그치? 자,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자, 그리고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민혁아, 뭐뭐 사이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함수값만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민서야, 우리 이렇게 생겼을 때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 이유가 뭐죠? 알파, 베타라는 근이 같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이 깨지죠. 알파, 베타가 민혁아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보통은 마이너스 2보단 작고 마이너스 2보단 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중근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조건을 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로 같을 조건까지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 외우라는 건 좋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야? 아,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구나. 나 계산까지는 안 할게.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값 확인해 볼게. 함수값. 자, 두 번째 함수값은 대입할 게 첫 번째는 f-2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재성아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봐봐. 얘들아 봐봐. 0보다 작은 거 맞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중근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중근이 되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그림의 꼴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는 건 f-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함수가 뭐 있어? 재성아 0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아? 아니야. 크면 돼. 크면 돼. 왜 크면 돼?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맞지? 여긴 등호 없잖아. 이해되셨어요? 여긴 등호 없으니까 그냥 커야 된다고. 다들 괜찮지?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돼? 축의 방정식 따져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 없겠죠. 진짜로. 그치? 네,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거 수업이야? 아, 그럼 가야죠. 뒤에 영상 또만 봐줘. 알겠지? 남자 어디까지? 두 개만 더 하거든. 끝까지 하겠다는 뜻이 문제예요. 두 개의 아, 분명히 나. 얼마나? 하나. 하나? 두 개 남았을 텐데. 24가 없는데. 네? 22, 23, 24. 힘들다. 안 했잖아. 아, 무슨 뭐 하는 내가 쌤 은퇴 허락해 줄래? 은퇴? 은퇴 가르쳐. 그거 무슨 문제죠? 하자. 다 있어? 수업 문제가 남았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친구 누구? 규린이 오라고 해. 규린이 한 2시간 동안 더 기다리라고 해. 내가. 단톡방 해야지. 어머님, 서점에서 오늘은 20문제나 남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은채 갈 때까지. 빨리. 얘들아, 지금 너네 환호해야 돼. 지금 경쟁자 한 명 나가는 거야. 너네 전쟁이야, 전쟁. 생각하는 거예요. 얘 동생이라고 생각해? 오. 그래도 못하. 진짜 빨리 가. 우리 얘기 좀 하지. 영상 그때 보낼게. 그거 잘하고. 가운데 있다. 나가서 우리 이 집에 진짜 바로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아니야. 미소가 일러. 아니, 지금 영상. 자, 합시다. 3차 방정식. 자, 민혁아, 우리 3차 방정식도 나랑 수업했죠?
그럼 내가 민혁이한테 조금 물어볼게. 민혁아, 내 눈 맞추고. Look at me. 그치? 응. 자, 민혁아,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되게 복잡하다고 했지. 네.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부터 하자고 그랬죠? 3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먼저 시작하자고? 엑스의 대입. 자,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은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교육과정 내에서는 없어요. 물론 근의 공식도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는 없어. 그치?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불가능해. 그런데 이거를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근을 판별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무슨 제법을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쪼갠 다음에 1차식과 2차식, 그 2차식은 이제 판별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판단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맞아? 네. 실망입니다. 장난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어?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실근의 부호 그리고 실근의 위치를 판단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조건들은 몇 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했던 거야?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계속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조건을 따졌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3차 방정식이 나왔어. 이거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하지만 얘는 반드시 조립제법이 한 번은 될 거다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을 판별하거나 아니면은 부호를 따지거나 아니면 위치를 따지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할 거라는 거야. 태호짱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제법 돼야 돼? 조립제법 돼야 돼.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재성이가 할 거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9 플러스 9. 재성아 뭐로 할까? 뭐? 네가 왜 대답해? 뭐 어디서냐? 기분 나쁘네. 이 새끼 뭐야? 이름 왜 이렇게 많아? 개인 정리도 있어요. 뭐야? 개노잼. 자, 이씨 말고. 이래 내 새끼. 이 알파벳의 새끼들 왜 이렇게 잘 삐져? 알파벳의 새끼들 진짜. 자, 마이너스 1. 자, 재성아 왜 마이너스 1을 생각하냐면, 봐봐. 어쨌든 이 문자 두 개는 소거돼야 조립제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간단한 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맞아요? 그 정말 시비가 났다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자 2k, 자 그럼 9, 마이너스 9, 자 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봐봐야 1보다 작은 한 근이 있대. 그치? 그게 이건 거야. 그치? 1보다 작은 한 근이라는 조건을 이미 만족시킨 거라고. 그러면 민서야 우리가 남은 거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 알파랑 베타 두 개잖아. 그치? 근데 그거 두 개는 1보다 어떻대? 큰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건 민서가 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1보다 크냐 작냐라고 하는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럼 어떻게 돼?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이 있다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가 있어. 근데 얘가 1보다 둘 다 크다는 거지. 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재성아 1 대입하면 0보다 커 작어? 그치, 이제 안 헷갈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왜 되게 민감하냐면, 내가 잠깐만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부정식 풀 때 내가 가장 강요했던 게 뭐야? x축과 2차 함수의 높낮이 y 값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재성이가 1 대입할 때 음수라고 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바보가 된 거야. 됐어요?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무슨 방정식이야? 축의 방정식이죠. 재성아 축방 하나 둘 셋. 2a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뭐냐고 이 미친놈아. k K가 뭐보다 커야 돼 그러면? 1 그렇지. K가 이 조건이 커야겠지. 이 세 개가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방식 민혁아 우리 3차 방정식 할 때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치? 맞아요? 꼭 기억하자. 무조건 조립제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실제로 그래프로 따지는 건 고2 때 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넘어가 될까요? 자, 그럼 태호야, 1535번이나 1536번이나 1537번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뭐가 된다? 조리체 법이 될 거야. 알겠지? 자, 요거 봤어요. 자, 제가 지금 책하고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위치가 다 똑같네요. 그쵸? 맞아요? 네, 이대로 쓰겠습니다. 살짝 올릴까요? 아닌 것 같아. 뭐, 이 새끼야? 네, 그냥 봐야지. 얘들 이번에 교생쌤이랑 잘 추억 남겼어? 저희 반에 교생 없었는데. 제일 많은 추억 남기네. 동네 형이야? 교생 교생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쌤이라고. 아, 그랬어? 교생이라 되네. 교생이가 돼. 저희 반에 교생 없는데. 영상 돌려볼까 일단 끊고 돌려보고 퇴근하자 우리. 태호 싸대기 맞는다 바로. 자 보자. 얘도 일단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무슨 제법부터 조립제법부터 알겠지? 그래서 고민해. 자 뭐가 될까? 마이너스 2. 좀 빡센 거 같은데. 마이너스 1 가볼게요. 아,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제 그럼 2가 될 것 같아? 네. 네 2가 되죠. 근데 뭐라겠지? 됐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x-2 하나, x제곱 더하기 2kx, 자, 더하기, 자,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조건 뭐야? 서로 다른 그건 좀 다르구나. 자, 체크 제대로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조건이 나온 게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근데 태호야, 그 중에 한 개는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양수가 이미 여기 있는 거야. 이미 여기서 양수가 나온 거야. 이미 양수가 나온 거야. 다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두 개의 음수가 2차 방정식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럼 민혁아 아까 방금 풀었던 거는 여기가 실근의 위치였잖아, 그치? 이번에는 둘 다 음수라고 하니까 뭐가 돼버린 거야? 실근의 부호가 돼버린 거야. 이번에는 판합곱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자, 첫 번째 판별식 가자. 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재성아? 커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될까? 그거 같아요. 그렇지, 커야겠죠. 서로 다른 색깔인데 양수 하나, 음수 두 개. 그 음수 두 개는 서로 달라야 총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셔야 돼. 이거 어렵다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 계속 엄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재성이는 뭐야? 공식에 의존해서 하는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자. 알겠지? 흔들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야 돼. 우는 척하지 마, 짜증나니까. 매우 역겨워. 네, 선생님들. 자, 두 번째. 자, 두 분의 합이죠. 두 분의 합은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괜찮지? 자, 필기 넘어갈까요? 네. 자, 4차 방정식의 그냥 판결. 자, 1542번을 빼세요. 나중에 시험 기간 들어갈 때 오른쪽에 이런 거 해볼 거고. 지금 유형만 좀 다뤄볼게요. 15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오늘 남아서 더 공부할 민혁이 있어요? 없네. 자, 시작할게요.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게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 재성이한테 물어볼 건데, 재성아, 여기 4제곱 타사식 맞아? 네. 여기는 제곱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을 무슨 식이라고 했었죠? 힌트 줄까요? 보이차식. 보이차식? 보이차식. 보기차식이죠, 그렇죠? 보기차식 맞아요. 우리 보기차식 풀 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근데 원래 기본은 뭐냐면은 치환하는 겁니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괜찮아요? 해요? 괜찮아? 자, 그럼 치환하게 되면 식 이렇게 될 거야. 같이 따라가요. t제곱 더하기 2 플러스 k의 x t 더하기 2하고 k제곱 마이너스 5k하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미녀가 이제 t에 대해서 몇 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치? 자, 좀 더 일단 봐봐 얘들아. 시간 줄 테니까. 앞에 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해석하면 t1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해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t2라고 하는 방정식에 해가 있을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 t1과 그치? 6번이라고 되겠죠. 그쵸? 자, t1도 사실 봐봐. 어떤 x값의 제곱을 하는 치환식이잖아. 그치? 얘도 어떤 x값을 제곱해서 나온 치환한 숫자잖아. 그치? 맞아? 근데 문제에서 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 나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나가 이렇게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봐봐. 네, 봐봐. 좀만 집중해봐. 만약에 t1이 4가 됐다고 해보자. 그럼 뿔마 4가 되겠죠. t1이 마이너스 1이라 t2가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해보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두 실근과 두 허분이 되려면 t라고 하는 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이랬니? 그럼 결국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근의 합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두근의 곱만 쓰면 된다는 거야. 여기 괜찮아? 그럼 결국 두근의 곱이라는 건 t1 곱하기 t2 이거죠. 그쵸? 자, 얘가 뭐가 돼? 2k 제곱 마이너스 5k 빼기 3인데 얘가 전부다 어때야 돼? 작아야 괜찮아. 세상에 괜찮아? 미래에 괜찮아? 결국 뭐가 된 거야, 미녀가? 실근의 부호에 연관성이 있는 문제였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진행하더라고. 저 0이